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과목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 관리에 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인간공학의 적용 분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제품 설계, 재해, 질병 예방, 장비, 공구, 설비의 배치는 인간공학의 적용 분야이지만 정답은 2번 설비의 고장률에 인간공학을 적용할 수 없죠. 다음 중 욕조 곡선에서의 고장 형태에서 일정한 형태의 고장률이 나타나는 구간은 정답은 4번 우발 고장 구간은 고장이 거의 없죠. 다음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력의 척도는 정답은 4번 최소 가분 시력이죠. 다음 중 경계 및 경보 신호의 설계 지침으로 틀린 것은 1.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변조된 신호를 사용하죠. 2. 배경소음의 진동수와 다른 진동수의 신호를 사용하죠. 3. 귀는 중음역에 민감하므로 500에서 3000Hz의 진동수를 사용하죠. 정답은 4번 300m 이상의 장거리용으로는 1000Hz 초과가 아니라 1000Hz 이하의 진동수를 사용하죠. 인간이 절대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의 최대 범위는 대략 7이라고 한다. 이를 정보량의 단위인 비트로 표시하면 약 몇 비트가 되는가? 정보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의 최대 범위가 7이라는 대안의 수가 주어졌을 때 정보량을 구하는 문제로 P분의 1은 대안수와 동일하게 계산하죠. 이 문제는 대안수가 주어진 단일 정보량 계산 문제로 앞에 확률을 곱하는 내용은 생략할 수 있고 로그 2의 대안수 n, 이 문제에서는 로그 2의 7이겠죠? 상용로그로 바꿨으면 로그 2분의 로그 7, 계산하면 2.8비트, 정답은 3번 2.8비트죠. 다음 중 성격이 다른 정보의 제어 유형은 1. 액션 2. 셀렉션 4. 데이터 엔트리는 정보 제어 유형이지만 정답은 3번 세팅은 시스템 초기 설정 값이죠. 직무에 대하여 청각적 자극 제시에 대한 음성 응답을 하도록 할 때 가장 관련 있는 양립성은 정답은 2번 양식 양립성으로 소리는 소리로 반응하고 시각적으로 제시된 정보는 손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죠. 다음 중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관련 유해 요인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요인 조사에는 유해 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가 포함되죠. 다음 중 동작 경제의 원칙에 있어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두 손의 동작은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야 한다. 2. 손의 동작은 유연하고 연속적인 동작이어야 한다. 4. 동작이 급작스럽게 크게 바뀌는 직선 동작은 피해야 하는 것은 동작 경제의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이죠. 정답은 3번 공구, 재료 및 제어 장치는 사용하기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은 동작 경제의 작업장 배치에 관한 설명이죠. 다음 그림과 같은 직병렬 시스템의 신뢰도는 단, 병렬 각 구성 요소의 신뢰도는 R이고 직렬 구성 요소의 신뢰도는 M이다. 시스템의 신뢰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시스템의 각 부품을 A, B, C라고 했을 때 A, B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C가 연결되어 있는 기역, 니은 두 개의 부품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기역 부품 A, B의 병렬 연결 부분의 신뢰도를 구해보면 1-A의 신뢰도 R 곱하기 1-B의 신뢰도 R 곱하기 C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신뢰도 M을 곱해주죠. 괄호 안의 부분을 정리하면 1-2R 플러스 R 제곱으로 1과 1이 상쇄되죠.
따라서 2r-r제곱 곱하기 m. 정답은 4번 m의 2r-r제곱이죠. 소리의 크고 작은 느낌은 주로 강도의 함수이지만 진동수에 의해서도 일부 영향을 받는다. 음량을 나타내는 척도인 폰의 기준 순음 주파수는 정답은 1번 1폰은 1000Hz에서 순음의 음악 수준 1dB의 크기를 나타내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 내 근로자 작업 환경 중 강렬한 소음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 85dB은 강렬한 소음 작업에 해당하지 않죠. 강렬한 소음 작업에 대한 허용 노출 시간은 90dB 8시간 기준으로 5dB 증가할 때마다 노출 시간은 절반씩 줄어들죠. 인간의 위치 동작에 있어 눈으로 보지 않고 손을 수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경우 짧은 거리는 지나치고 긴 거리는 못 미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1번 시정 효과로 조작자가 작은 오차에는 과잉 반응, 큰 오차에는 과소 반응을 보이는 현상이죠. 서브 시스템, 구성 요소, 기능 등의 잠재적 고장 형태에 따른 시스템의 위험을 파악하는 위험 분석 기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FMEA로 고장을 형태별로 분석하여 그 영향을 최소로 하고자 하는 거죠. FTA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 정성적 분석이 아니라 정량적, 연역적 분석만 가능하죠. 2. 하향식 탑다운 방법이죠. 3. 짧은 시간에 점검할 수 있죠. 4. 비전문가라도 쉽게 할 수 있죠. 컷셋과 패스셋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일한 시스템에서 패스셋의 개수와 컷셋의 개수는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2. 동시에 발생했을 때 정상사상을 유발하는 사상들의 집합은 패스셋이 아니라 컷셋이죠. 정답은 3번.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서 최소 컷셋의 개수가 늘어나면 위험 수준이 높아지죠. 4. 어떤 고장이나 실수를 일으키지 않으면 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최소 컷셋이 아니라 패스셋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의 FT도에서 정상사상 T의 발생 확률은 얼마인가? 단, X1, X2, X3의 발생 확률은 모두 0.1이다. 정상사상 T의 발생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시스템을 살펴보면 정상사상 T는 사상 A1과 사상 A2의 AND 게이트, 사상 A1은 X1과 X2의 AND 게이트, 사상 A2는 X1과 X3의 OR 게이트의 연결이죠. 정상사상 T를 행렬로 써보면 A1과 A2의 AND 게이트이므로 가로기, A1은 X1과 X2의 AND 게이트이므로 가로기, A2는 X1과 X3의 OR 게이트이므로 세로 기입이죠. 행렬을 풀어서 써보면 X1, X2, X1, X1, X2, X3, X1, X2, X1에서 X1은 중복이므로 X1, X2, X1, X2, X3. 따라서 컷셋은 X1, X2, X1, X2, X3가 되고 X1, X2가 컷셋의 중복으로 있죠. 따라서 미니멀 컷셋은 X1, X2. 미니멀 컷셋의 확률을 구해보면 X1이 0.1, X2가 0.1, AND 게이트이므로 0.01. 이 문제에서는 X1과 X1이 중복사상이므로 중복사상이 있을 때는 미니멀 컷셋을 구해서 확률 계산을 하게 되죠. 정답은 2번 0.01. 일반적인 화학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절차에 있어 안전대책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전, 설비적 대책, 관리적 대책은 안전성 평가의 안전대책 단계죠. 정답은 2번 위험도 평가는 안전대책 단계는 아니죠.
자동차 엔진의 수명은 지수 분포를 따르는 경우 신뢰도를 95%를 유지시키면서 8,000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적합한 고장률은 약 얼마인가? 고장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신뢰도를 구하는 공식은 RT는 자연수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이죠. 여기에서 고장률인 람다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자연로그 ln을 취하면 ln r은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t. 고장률인 람다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t로 양변을 나눠주면 람다는 마이너스 t분의 ln r.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시간은 8,000시간 마이너스 8,000분의 신뢰도는 95%를 유지하므로 95%는 소수로 0.95. 따라서 ln 0.95. 계산하면 6.4 곱하기 10의 6승 시간. 정답은 2번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퍼 시간.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설비 보전 방식의 유형은 설비 보전 정보와 신기술을 기초로 신뢰성, 조작성, 보전성, 안전성, 경제성 등이 우수한 설비의 선정, 조달 또는 설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설비의 설계, 제작 단계에서 보전 활동이 불필요한 체제를 목표로 한 설비 보전 방법은 정답은 2번 보전 예방에 관한 설명이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